이건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들이 요대로 떨어뜨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이게 얼굴에 박혀갖고 사망하게 된 거예요. (2006년 12월 21일) 밤 9시가 넘은 시간, 거리의 연말 분위기가 가득하던 그때 대전의 어느 교회 앞 육교 밑으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육교 위에서 뛰어내려서 추락한 것 같아요.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모습은 끔찍했습니다. 아파트 2층 높이인 5.5m의 육교. 여성은 그 아래로 난 철길 옆 움푹 패여있는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얼굴이 바닥으로 향한 채 떨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우측 눈을 찔렸고 이것이 두개골까지 관통했던 겁니다. 10시 14분경 즉시 한 대전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여성. 그러나 치료 도중 중증 뇌 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성은 24살의 지연 씨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가족들이 여성을 끌어안고 계속 지연아 지연아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신고도 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가족들. 경찰은 지연 씨의 모친에게 신고 직전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 교회 권사님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었대요. 작은 딸이 받으니까 너희 언니 사라진 것 같다고, 엄마 빨리 교회로 오라고 하라고. 그 얘기 듣고 제가 교회 앞에 도착한 시간이 8시 50분쯤 됐을 겁니다. 알고 보니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던 가족들. 지연 씨 모친이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땐 통화했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오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는 어머니. 그냥 그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쎄한.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제 큰딸을 부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녀가 달려간 곳은 교회 건너편 육교 쪽. 그런데 한 남성이 육교 상단에서부터 울면서 뛰어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지연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보자마자 왜 그래? 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지연이가 육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위에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지연이 잘못되면 자기도 죽는다고 막 뛰어내려 가길래 저도 미친 듯이 뒤쫓아갔죠. 사라진 지연 씨를 찾고 있었다는 남자친구. 그녀가 육교 아래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 육교 밑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된 지연 씨. 그녀의 엄마는 만약 그곳에 쇠파이프가 없었다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거라며 허망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어딘가 조금씩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며 하나씩 드러나는 의혹들. 그렇게 대전 육교 추락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신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6년 12월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고를 당한 여성은 24살의 지연 씨로 육교에서 추락한 사건입니다. 육교 높이가 5.5m입니다. 이제 남자친구가 발견하고 뛰어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 극단적인 선택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투신자들의 어떤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뛰어내린다, 투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는 뭐부터 닿죠? 난간이 있느냐에 또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다리로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관통당했다. 이렇게 쇠파이프로. 떨어지고 이렇게. 네. 이런 투신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들이 요대로 떨어뜨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참혹하지만은 얼굴에 박혀갖고 사망하게 된 거예요. 왜냐? 만약에 밀었다고 하면 회전력이 생기고요. 회전력이 생긴다는 건 어떠냐면 똑 떨어서 팍 박히는 게 아니라 휘청해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런 걸 수사를 안 했을까? 저는 이 사건은 가장 의문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재들, 파이프랑 이런 곳을 있는 곳으로 뛰어 내리든지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시 옆에 이제 건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밤 9시긴 하지만 불빛들도 있는 뭐 그렇죠. 주변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매우 이상한 사건입니다. 네. 이걸 신고받는데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요. 병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증거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리고 수사진도 2006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전이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초기 초동 수사에 실패를 갔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이제 교회 건사로부터 지연 씨가 사라졌다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찾고 뭐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갔는데 갑자기 뭐 울면서 뛰어 내려왔다는 이런 전체적인 발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나요? 가족이 갔어요. 네. 남자친구가 울면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위에 있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위요? 육교 위. 위에? 네. 시신은 어디 있는데요? 시신 바닥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라면요. 네. 그럼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바닥에 떨어진 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응급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네. 뭔가 이렇게 마치 가족이 와서 뭔가를 보여주려는 듯이 어머니 막 지연이가 막 이렇게 쫓아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투신된 시점에 기가 막히게 그때 어머니가 와서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제 남자친구가 뛰어 내려왔을 가능성과 떨어져 있는데 시간이 흘러 있고 조금 지나고 남자친구가 세팅되듯이 위에서 있다가 어머니가 온 걸 알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죠, 이거는. 한 남성이 육교 상단에서 울면서 뛰어내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연이가 육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제가 위에서 봤어요라고. 근데 위에 어느 위? 위라는 게 어디예요? 육교에 또 위가 있나요? 또 육교 위라고 지칭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뛰어내려가길래 저도 미친 듯이 뒤쫓아갔어요. 네. 뛰어내려가다가 중간에 있는 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는. 네. 그러면은 최종 장면은 현장에서 다친 사람을 부둥켜 안고 뭘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주 우연히 지연이라는 사람은 밑에 있고 자기가 이걸 봤다. 그 얘기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리 뛰어내려 가야지. 설명을 안 해요. 이상한 게. 그렇죠. 내려오면서 어머니한테. 이게 설명할 상황입니까? 어머니가 뭐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살려야지. 네. 자, 경찰은 지연 씨가 자살했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현장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씨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육교 난간을 조사한 경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떨어진 자세가 좀 이상합니다. 움푹 패인 도랑으로 떨어졌는데 얼굴은 아래쪽을 향해, 머리 방향이 육교 쪽을 향해 있고 다리는 육교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난간에 올라서서 떨어졌다기보단 육교 난간을 등지고 떨어졌다고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혹시나 난간에 기댔다가 실수로 뒤로 몸이 넘어간 걸까? 하지만 지연 씨는 키 153cm에 몸무게가 48kg으로 왜소한 체격. 그런데 추락한 지점의 육교 난간은 115cm로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연 씨는 미니스커트에 부츠,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찾고 있는 상황에 불편한 옷차림으로 높은 난간을 순식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하기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난간이 낮았다면 기대어 있다가 실수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엔 여성분 키에 비해 난간이 너무 높아요. 게다가 난간 옆에서 여성의 것이 아닌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타살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정황들. 혹시나 사고 직전 지연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조사 중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엄마가 언니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경찰관은 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급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니가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 결국 제가 직접 육교 넘어 소방서로 가서 구급차를 불러왔어요. 경찰관이 현장에 온 것은 지연 씨 추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동해 있던 경찰관은 추락이 있기 전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확인 결과 신고를 한 남성은 음식 배달원이었습니다. 20시 40분쯤 배달 때문에 그 교회 주차장을 지나갔어요. 그때 막 차 앞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근데 30분 후였나? 그럴까지로 제가
다시 거길 지나는데 차 앞문도 열려있고 시동이랑 라이트도 꺼져 있는데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조수석 유리창도 깨져 있고 수상해서 일단 신고부터 했던 거야. 출동하여 즉시 교회 주차장으로 향한 경찰. 그곳에는 아직 시동이 켜진 산타페 차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 당시 남녀의 다툼을 목격한 것은 배달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 8시 반일 거예요. 그때 드라마 19순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주차장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잠시 뒤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는데 사람은 없고 차 주변에 휴대폰 같은 소지품만 흩어져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거하고 있던 권사 고씨. 그녀는 말다툼을 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열어 집이라는 단어로 저장된 번호에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핸드폰 주인이 교인인 지연 씨임을 알았다는 고씨. 지연 씨가 추락 직전 어떤 남성과 다툼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 그렇다면 그날 밤 그녀와 말다툼을 했던 그 남성은 누구였던 것일까? 자세가 이상했다. 머리 방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난간 관련된 높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난간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얼굴로 박히려고 하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떨어져야 돼요. 등을 난간에, 그러니까 육교 위에서.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투신한 사람은 없죠. 거의 뒤로 270도가 돌아가야 되는. 돌아서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난간을 앞에 두고 네. 뛰어내리면 돌아가서 뒤통수에 파이프가 박혀야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난간 먼 쪽, 발이 난간 가까운 쪽으로 향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머리 방향이 그 육교 방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뛰어내렸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최후 위치가. 네, 그거는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지금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는 153cm, 난간 높이가 115면 거의 가슴 그렇죠. 가까운. 키가 조금 네. 153이니까 조금 낮은 상태에서 몸무게도 가볍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치마를 입고 있었고 외투를 입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거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하겠어요? 난간에서 또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주차장에 이제 시동이 켜져 있는 산타페 차량이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유리창이 좀 깨져 있고 혈흔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재구성을 좀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그러니까 가장 먼 것부터 신뢰성이 높은 사람부터 재구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말이 폭행과 막 우당탕탕 때문에 배달원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걸 찾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뒤에 네. 앞 상황을 보면은 8시 반부터 시작된 어떤 싸움이나 그 전부터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뭐 쫓기거나 뭐 폭행 상황이 벌어져 갖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팩트. 의식이 떨어질 때 있었는지 여부가, 왜냐면은 이게 육교를 본인이 걸어 올라간 거를 본 사람은 없거든요, 여성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추락해서 그렇게 사망을 한 상황이어서 사실 뭘 걸어고 또 뭐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도망을 육교 위로 간다. 물론 그 현장의 지도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사진에 보이시죠? 네. 육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통 네. 육교하고는 이중육교라고 하는 게 철길이 있는 천변의 육교니까 높아요. 철길 쪽으로는 안 높고 중간에 올라가는 데가 라운드형으로 한 번 돌아야 돼요. 바로 네. 올라가는 게 계단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네. 그 괄호 모양으로, 꺾기 괄호 모양으로 그렇죠. 꺾여 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현장 상황, 이게 CCTV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네. 그 상황은 정확히 재구성을 했어야 돼요. 경찰은 사고 직전에 지연 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남성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직전 차 유리창을 깨고 행인의 신고를 받을 만큼 위태롭게 싸우고 있었다는 남녀. 차량을 조회하자 남성의 신원이 바로 나왔습니다. 해당 산타페 차량은 지은 씨의 남자친구인 방 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육교 난간과 차량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방 씨의 것이었고요. 사고 직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 육교에서 떨어진 지연 씨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달려 내려간 것도 방 씨였습니다. 혹시 그가 지연 씨를 육교 아래로 떨어뜨린 건 아닐까? 경찰은 즉시 지연 씨의 남자친구를 불러 주차장에서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 씨.
그날 좀 다투긴 했어요. 지연이가 1박 2일로 스키여행을 가겠다고 했던 게 화근이 돼서 그날 둘 다 술도 좀 먹었고 육교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연이를 죽였다니 저희 최근에 어렵게 결혼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대체 왜요? 실제로 방 씨의 부모는 두 사람이 각각 26, 24이라는 어린 나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며칠 전 극적으로 결혼을 승낙한 부모. 이후 지연 씨의 어머니 역시 방 씨에게 너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라며 기쁘게 두 사람을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방 씨가 피해자분을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매일 출퇴근 시간 맞춰 차로 데려다 줬더라고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사고 날도 싸우던 중에 지연 씨가 먼저 육교를 향했고 자신도 따라 올라갔을 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방 씨에게 명확한 살해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난항에 빠져 있을 때 교회 주차장에 CCTV를 돌려보던 경찰은 그곳에 두 사람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녁 8시 35분경 교회 주차장에 도착한 방 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의문의 남성. 잠시 뒤 산타페 차 앞자리에서 내리는 방 씨와 지연 씨. 알고 보니 의문의 남자는 방 씨의 친구로 그들의 일행이었던 겁니다. 그날에 지연 씨가 퇴근하고 셋이 모여서 포차에서 술 한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랑 저만 2차에 가기로 했고 지연 씨 데려다 주러 그분 집 근처 교회 주차장에 들른 거였어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싸우더라고요. 주차장에서도 미친 듯이 싸우길래 저도 말리다 지쳐서 먼저 나온 겁니다. 아랑곳 않는 그들의 태도에 지쳐 먼저 그곳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했다는 친구. 경찰은 그가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과 논산인 집 인근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을 깰 만큼 살벌했던 두 사람의 다툼에 너무나 의연했던 남성. 걔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화나면 사람은 때릴 수 없으니까 물건을 그렇게 깨부수더라고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혼자 급하게 술 마실 때도 많고 여자친구가 전화 안 받으면은 휴대폰을 집어 던져서 깨먹은 적도 있어요. 평소 폭력적이고 다혈질이었다는 방 씨. 심지어 그는 집착도 심했다고 했습니다. 방 씨 같은 경우는 사고 이틀 전에도 이 지연 씨가 회식을 하게 됐는데 이 장소를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이제 통화가 안 되니까 그녀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확인하고 데려온 적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또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트린 이틀 전에도 유리창이 한 번 더 깨졌었네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정신 나간 놈이죠. 차량 유리창을 깨서 주먹으로 이렇게 꺼뜨리는 게 제정신입니까?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유리창이 네. 어느 정도 세게 때렸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네. 인격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생각해보세요. 차량의 앞유리창이라는 게 이게 강화유리인데 이거를 주먹으로 깨요? 엄청난 폭력성이 확 나온다. 그리고 전력도 있어요. 18살 때 자신의 여자친구와 노래방 앞에 노상에서 대화하고 있던 중에 다른 사람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행한테 야 칼 가져와 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게 칼을 겨눈 채 또 폭행을 가했다. 18살이면 고등학생쯤 된 거예요. 네. 그때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은 안 다녔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래방에 술을 얼큰한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거 헷갈려 갖고 이제 네. 이렇게 했을 수 있죠. 그건 실수니까. 근데 그거를 못 참고 칼로 뭘 해갖고 폭행을 한 너무 자극이 심한 그 폭력성이 너무 높은데요. 네. 순간적인 폭발성, 간헐성 폭발성이 높은 그리고 집착도 심하고 회식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여자친구의 동료한테 전화를 걸어서 데리고 온다? 왜 데리고 와요? 회식이란 건 업무 연장인데 내 물건을 찾아온다. 이 거의 이 수준인데요. 만난 지가 얼마 네. 되지도 않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인격 장애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망상부터 집착부터 네. 폭발성 폭력성까지 골고루 갖춘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자기가 다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차의 유리창을 깨는 정도면 이건 폭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이 날 당일날도 이제 스키 여행을 이 사망한 지연 씨가 다녀왔는데 이게 또 친구 있는 데서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듯해요. 당일날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쟤네들은 원래 저런 애들이야.
그냥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피가 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유 쟤네들은 그래 그리고 택시 타고 왔다.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 피가 육교까지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육교까지 연결된 피가 돌아가신 분이 걸어서 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흘린 걸 이제 이렇게 들고 갔다는 얘기인가요? 지현 씨를 업고 들쳐매고 갔는지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중간 왜냐면 상황. CCTV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종 돌아가신 분의 상태가 그대로 떨어져서 박혔어요. 네. 그러니까 몸에 본인이 이제 제어할 의사, 이게 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육교 위에서 뭔가가 아니라 애초에 차 안에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찰의 초동 수사는 자살, 사고사 이거 두 개만 찾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동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혈흔이 거기까지 연결돼 있어? 육교 위부터 차까지. 그럼 이 돌아가신 분은 피를 흘리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맞아갖고 네. 맞거나 아니면 어디가 찢어져서. 이게 설명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계속 이해 안 되는 네. 게 도망을 육교 위로 친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네. 소리칠 수 있잖아요. 네. 교회 교체장이고 네. 거긴 아는 교회면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그렇죠.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흔이 여기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도망을 하려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코앞인데. 그리고 소리를 치거나 네.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아 이놈이 혹시 여기서 때려서 피를 흘리고 혹시 죽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고 뒤처리를 하려고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혹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누구보다 지현 씨를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결혼 수락도 받고. 근데 또 180도 다른 폭력성이 좀 보입니다. 그날 육교의 진실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재판부 판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씨의 친구는 방 씨에 대해 친구지만 정말 극성이었다며 몇 가지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말도 마세요. 얼마나 극성인지 자기가 직접 차로 여자친구 출근시키고 퇴근 시간 되면은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차로 바로 태워서 집에 데려다 놓고 누굴 못 만나게 했다니까요. 지연 씨가 모임 중에 연락이라도 안 되는 날이면은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행선지 알아내고 데려올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죠. 심지어 지현 씨가 동성 친구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커플폰을 사줬으며 번호는 5개까지만 저장하도록 한 방 씨. 지난 여름에는 지연 씨가 친구들과 차를 끌고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도중 길을 잃자 전화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 뒤를 쫓아오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끝까지 지연 씨가 투신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 지연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좌측 안결막에는 빈혈상이, 안검과 얼굴 윗입술 안쪽에는 점상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부혈관이 차단돼 머리에 혈액이 저류될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아마 추락 전 여성분은 의식이 없었을 겁니다. 부검에는 혹시 지연 씨에게 발견된 점상출혈이 그녀가 추락하면서 심한 흉부 손상을 입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추가로 확인했지만 그녀에게 흉부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 목 우측 갑상연골 상각이 골절되어 있더라고요. 추측 가능한 원인은 3가지입니다. 평소 경부가 과골절 및 과신전되어 있었거나 떨어지면서 목이 강하게 부딪혔거나 그것도 아니면 정말 누군가 목을 조른 거죠. 하지만 지연 씨는 24살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여성. 만약 갑상연골이 골절될 정도로 경부가 과골절 및 과신전되었다면 경추나 그 주위 조직에 손상을 입었어야 하는데 그녀에게서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추락 당시 육교 난간이나 바닥의 물체에 심하게 부딪혀 골절된 건 아닐까? 글쎄요. 낙하 속도와 높이에 비춰볼 때 만약 어딘가에서 부딪혀서 골절됐다면 피부나 피하 조직에 출혈이 동반됐을 텐데 이 부검 결과 피부 표면 및 피하 조직 근막 어디에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뼈는 멀쩡한데 연골만 골절됐다. 좀 어색하죠? 하지만 피부에 아무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목을 조른 상흔 역시 없었다는 뜻. 그렇다면 지연 씨의 얼굴에 나타난 출혈과 목의 골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만약 누군가 손으로 목을 눌렀을 때 손톱이 짧거나 옷 위로 눌렀다면
피부에 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라면 목 오른쪽이 골절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당시 지연 씨는 스웨터와 모자가 달린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방 씨. 검찰은 방 씨가 지연 씨의 목을 조른 뒤 그녀를 육교 밑으로 밀어 떨어뜨렸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위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방 씨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소 내용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일은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방 씨. 사건의 진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검의 의견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게 명확하게 뭐 어떻게 했다라는 게 없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점상출혈 부분인데 네. 점상출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점상출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 이 경부 여기 올라가는 혈관이 차단돼서 목이 졸리거나 차단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점상출혈로 된다. 윗입술, 얼굴, 안검 그리고 좌측 안결막의 빈혈상 이런 것이 증상이 있으니까 이것이 차단됐다는 건 명확해요. 어떤 이유에서 됐느냐가 지금 찾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부검인은 사실 조금 명확치는 않은데 흉부손상? 흉부손상 없어. 그다음에 뭔가 과신전? 몸이 뻣뻣한 노인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분은 24세 젊은 여성인데 말이 되느냐? 결국은 가능성은 목이 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예요. 목이 졸린 게 어디서 졸렸냐 이 말이에요. 6개월 위로 도망간 여자를 거기서 목을 오른손으로 졸려갖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해서 사망케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연골만 골절이 되고 다른 피부가 이게 뭐 이렇게 까인 건 없어요. 네. 이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옷이 좀 두터워서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손 자국이 없느냐? 아니 어차피 옷이 두꺼워서. 두꺼웠으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부검의 추정이지 실제 증거는 없어요. 이 범인은 모든 걸 부인을 했어요. 스스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술에 취했다. 두 가지로 본인을 방어한 거죠. 이게 판결문에 이 방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집이 좀 잘 사나 봐요. 그 당시 이제 무직이었는데 무직한 이유가 이제 아버지한테 뭐 얘기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인이 이제 차리는 준비를 하려고 이제 무직 상태였다고 하는데 판결문 자체에 이런 얘기까지 쓰여 있습니다. 방 씨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성향을 띈다.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고 상류층에 속한다고 여겨서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며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피해자 역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단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을 것이라는 그런 이런 사람들 방 씨의 프로필을 그럼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맨주먹으로 차 유리창을 깨는 것이 이겁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못 견뎌하고 막 폭발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왜 내 말을 안 들어라고 막 자해하고 막 그런 유형이죠. 네. 그런 유형은 자기만이 옳고 타인의 어떤 판단은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있냐면 타인 특히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네. 이 전형도 나타나잖아요. 왜 너는 내가 준 핸드폰을 써야 돼? 너는 내가 준 핸드폰에 5명만 입력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돼? 넌 5명밖에 사귀면 안 돼? 사귀어도 나한테 다 보고해야 돼? 정확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앞에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럼 여자친구든 누구든 다치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방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날 또 한편 얘기하는 게 난 술에 그때 좀 취했었다. 그래서 진술을 좀 번복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이 같이 그때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은 소주 한 5-6병을 먹는다. 그러니까 꽤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날 방 씨는 2병 정도 마셨다. 그러니까 주량에 비하면 취하지 않은 거. 그리고 평소 술버릇이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있는데 이날은 뭐 목소리도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 술 취한 것처럼. 그럼 누가 운전했죠? 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 씨 운전으로 좀 음주운전으로 좀 보이기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그때 같이 있던 친구를 의심했냐면 그 사람이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앞에서 죽였거나 목을 졸랐기 때문에 도망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네. 같이 결부가 돼 있는. 그렇소. 그러니까 네. 좀 불이 나게 도망간 뭐라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음주자가 운전한 차를 타고 있고 본인이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찔려서 도망쳤을 수도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네. 막 피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쥐는 뭐 그래요.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적어도 말리거나 아니면 뭘 했어요. 그거 아니야. 논산까지 그냥 택시 타고 가버렸어. 아니면은 뭐 이제 공격 행위가 그냥 말다툼 정도 상황에서 이탈한 이후에 친구가 그 이후에 유리창을 깨고 했을 이거 타임라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 탐증이나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네. 공범 여부를 따져서 네. 이건 참고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수사가 제가 계속 초동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재판 가기까지도 굉장히 험난했는데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폭행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계속 매달립니다. 그래서 과학 수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부검이 뭐 이런 것들이 뭐 추가로 그때 이후에 나온 부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네. 검찰 단계에서 아마도 구속영장 기각을 시켰던 부분 같아. 이게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마치 검찰과 경찰 싸움 같지만은 사실 검찰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고 경찰에서 유족들이랑 굉장히 이거는 네. 엄청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네. 이렇게까지 오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김 PD, 뭐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터졌나? 제 카드값이 충격인데요? 카드값은 오마카세랑 하프를 줄여. 아니 그게 제가 그런데 갈 시간이 어딨어요. 이거 여기저기 보험료만 7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김 PD, 그럴 때는 보험장터에 연락해보게. 보험장터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팍팍 늘려준다고. 오, 진짜 필요한 보험만 남길 수 있겠네요. 그래, 일 터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필요한 보험으로 정리하라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하거나 인터넷에 보험장터 검색해도 되는군요. 보험비 좀 줄였으면 옆 오마카세가 맛있고 하플이라고 하더라고. 네, 보험료 줄였으니까 밥 한번 살게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1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집착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약혼한 피해자와 스키 여행 문제로 차량을 부수면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격렬하게 다투던 중 함께 있던 친구도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육교 위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더욱 격렬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육교 너머로 밀어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살인죄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네. 2심에서는요. 살인죄를 인정 안 합니다. 상해치사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으로 깎이게 되는데 이조차 방 씨는 불복을 합니다. 대법원이 근데 이때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왜 상해치사냐 그러면서 파기환송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또 오는데 3심으로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육교 난간에서 5.5m 아래로 밀어뜨린 이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다고 봐야 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서 징역 7년이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판결.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합의를 안 하고 공탁을 해버렸어요. 지금도 공탁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 딸을 잃은 부모가 돈을 받겠습니까?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돈을 밀어 넣어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공탁을 했다고 형량을 깎아줬어요. 실제로 살인죄가 인정이 됐으면은 12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5년을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범행이 우발적이래요. 평소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이렇게 소유로 이렇게 계속 그 관계적 폭력을 해왔는데 네. 이걸 우발적으로 판단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법률가들의 오류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살인을 인정한 것 같아서 뭔가 긍정적일 것 같지만 실제 형량으로 봐서는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일종의 법률 기술을 발휘한 거죠. 네. 명목상으로는 살인죄,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봐줘버린
그 같이 있던 그 친구를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정신을 잃게 만든 행위가 어디서 벌어졌는가를 확인을 한 후에 이걸 데리고 가서 던졌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살인 행위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0년 이상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게 사실은 가장 안타까워요. 만약에 싸우면서 갔다고 하면은 혈흔이 떨어지는 방향에 대한 걸 재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옥신각신하다 갔으면. 그게 근데 줄줄줄 아니면 뚝뚝뚝이면 그러니까 원형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들고 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선형으로 약간 네. 물방울 모양이 좀 길게 타주면은 움직이면서 피가 튀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네. 그걸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명확히 어디서 정신을 잃었는지에 대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지금 육교위에서 최종적인 네. 뭐 목조름과 이게 네. 투기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발적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화가 나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지. 사실 그 판결에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명으로 얘기한 방 씨 집안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클래스인지.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고요. 이거 완전히 이건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범인입니다. 이건.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때 나이가 26이었는데 그렇죠. 2014년 출소를 했다면 이제 36의 나이로 아마 나왔을 그렇죠. 것이고 이후 어떻게 지금까지 10년 자기 동안 아버지 사업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러겠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어떤 한 또 왜냐면 이런 성향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인격장애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안 바뀝니다. 또 누구 어떤 여성들이 굉장한 어떤 적어도 폭력은 당하고 있을 텐데. 네, 하여튼 좀 징역 7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족들하고 그리고 경찰들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법의 심판대 위에까지는 세웠는데 그 이후까지는 좀 아쉬운데. 이거라도 없었으면요, 그냥 상해치사에서 5년 그 안쪽이었을 거예요. 네, 뭐 이것도. 3년 만에 나오든지 뭐. 네. 네. 정말 24살이면 한창 때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굉장히 큰 폭행과 끔찍한 네, 그런 마지막을 맞이한 피해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